도시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그림으로 남긴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드가였고요. 하층민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던 작가이고요. 압생트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 주정뱅이들 혹은 중독자들이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드가는 또 무용수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지금 발레리나는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길 중에 하나가 매춘볼, 이 무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해를 지나다 보면 무용수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발레리나들의 그림과 조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드가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표현한 풍경들은 단순히 이런 바깥에 나가서 야외의 이 자연의 풍경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이런 실내 혹은 도시의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그림으로 남긴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드가였고요. 마네처럼 드가는 역시나 그림을 경제적인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세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드가 역시나 마네처럼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가의 길을 밟기 위해서 이제 미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가서 특히나 이런 그때 당시에 신고전주의 거장들과 함께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다양한 모사를 진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만큼 아무래도 신고전주의라든지 이런 과거의 고전주의적인 미에 굉장히 빠져서 역사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드가의 삶이 완전하게 바뀐 그 시기가 바로 이 마네를 만나고 나서부터인데요. 마네를 만나기 이전에는 드가는 앵그르를 가장 존경했었다고 하고요. 이런 앵그르 그리고 르네상스의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벨라스케스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모사를 하면서 역사화뿐만 아니라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자화상도 많이 그렸었다고 해요. 마네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약 40점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주제들로 가득 채워진 그 팔레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네를 만난 이후부터 이제 드가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서 그의 시선은 역사나 뭔가 이상주의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이 현실로 내려오게 되고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의 삶들을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마라든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귀족들의 부유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하층민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던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했던 작가이고요. 드가의 작품들 중에 압생트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있는 한 커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여인 앞에 보시면 에메랄드빛 술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압생트라는 술이죠. 압생트는 녹색 요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런 하층민들과 일반 사람 대중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술이고요. 거의 80도 가까이 갔던 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시는 경우보다는 설탕을 넣거나 혹은 물에 희석시켜서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술 자체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가격이 정말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술이자 중독을 불러일으켰던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약간의 환각작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술가들이 즐겨 마시면서 특히나 드가와 이 고흐가 굉장히 사랑했던 술이기도 하죠. 이 압생트를 마시고 있는 이 커플은 사실 이제 드가의 친구들이었고요. 이 그림이 발표된 이후에 이 대중들로부터 술 주정뱅이들 혹은 중독자들이라는 비난을 하도 받아서 드가가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서서 이 두 사람은 그저 모델일 뿐이다, 중독자가 아니다 라고 발표했을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드가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일상의 장면을 캡처했었는데요. 다림질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한 명은 옆에서 왼쪽 편에 열심히 다림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이 물병을 들고 하품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살스럽게 이 순간을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사진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진 카메라를 실제로 드가와 모리츠오와 같은 작가들은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드가 역시나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경마장에서 말을 달리고 있는 기수의 모습들 혹은 마차의 모습들을 보시면 마치 사진을 찍어서 이 구도가 맞지 않는 중앙에 주인공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을 캡처한 듯한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드가의 작품들은 마치 숨어서 이렇게 옆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각도이다.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시죠. 드가는 또 무용수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발레리나의 모습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회화로,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발레리나의 조각상을 보시면 밀랍으로 표현된 10대의 소녀의 발레리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드가의 작품들을 보시거나 혹은 저희 머릿속에서 발레리나라는 인물 자체는 지금 발레리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이 아름다운 무용을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층민들의 아이들, 노동계급의 여인들의 딸들은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길 중에 하나가 매춘부 혹은 이 무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용단에 입단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여자아이들은요. 후원자들을 찾아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이 후원의 개념은 단순히 이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그 지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발레 공연,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특히나 특별 회원들이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 회원들은 이 뒷무대로 들어와서 발레리나와 사적인 시간들,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허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가의 이 무용수 조각상을 보시면요.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는 그녀의 눈 감은 표정과 그리고 이 어깨선과 이 포즈 자체에서 밀려오는 이 현실의 감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가의 이 무용수의 작품들을 살펴보시면요. 항상 남성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이 후원자들이 이 발레리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 나이가 든 여인들이 서 있거나 함께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이 나이가 든 여인들은 이 발레리나의 어머니들이고요. 이 현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가는요, 하층 계급의 이런 여인들의 삶을 고단함과 괴로움을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있는 자체로 그들의 삶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드가가 굉장히 여성 혐오주의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평생 독신이기도 했었고 이런 발레리나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소녀들을 착취했었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포즈를 계속해서 강요했었던 이런 남성 우월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가의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존경은 이 그림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특히나 베르트 모리츠오와 메리 카셋이라는 여성 화가들을 인상주의 전으로 끌고 왔던 인물이 바로 이 드가였습니다. 드가와 친한 비평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드가는 여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드가는 여성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여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드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일상적인 매력들과 이 여성의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 담담하게 이 현실들을 보여주는 드가의 작품을 굉장히 사랑을 하고요. 이렇듯 이제 여성과 현실의 도시에서의 삶을 그린 드가의 작품들과 드가가 응원했었던 여성 작가들을 만나러 가실 거예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의 계층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변화하게 되고 인상파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요, 나폴레옹 3세가 파리 도시계획을 진행하던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파리가 정말 신도시로서 거듭이 나게 되고요. 모든 이제 건물들이 새로 세워지게 되고 도로가 닦이고 인도가 만들어지고 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카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카페는 이제 지금의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많은 예술가들, 시인들, 철학가들이 모여서 이런 다양한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장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항상 제외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남성적인 가부장 사회는 점점 굳건해지기 시작하고요. 여성은 직업을 가지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이 안에서 여성의 이미지, 여성상은 더욱더 가정적인 어머니상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상 그리고 집을 지키는 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은 더더욱이 좁았고요. 당연히 이제 에콜 대 모자르 같은 예술학교의 입학은 금지되어 있었고요. 여성이 화가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첫 번째, 아버지가 화가였거나 혹은 정말 부유한 집안의 그런 모든 학업을 개인적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외부로 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 피어났던 이 오르세 미술관의 두 여인 화가들을 지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마네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베르트 모리조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드가와 절친한 사이로 지냈었던 메리 카셋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교습, 비공식적인 개인 교습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그림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여인들이 그릴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그리거나 거기다가 남성을 모델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모습, 이런 가족들의 모습, 굉장히 한정적인 인상파 화가들이 바깥에서 이런 도시의 풍경과 기차역과 다양한 이 도시의 풍경, 카페 콘서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풍경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을 때 여성들은 실내에서, 가족 안에서 이 어머니와 딸을 모델로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르트 모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여인이었고요. 언니와 함께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걸 반대당하지는 않았었어요. 자연주의 화가였던 이제 코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루브르에 나가서 직접 그림을 모사하기도 하는데 그때 바로 운명적인 만남을 했었던 게 이 마네라는 인물이 있었죠. 마네와의 만남 이후로 마네가 개인 교습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서 이 인상파 화가들과의 교류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네와 그리고 드가 그리고 이 마네와 같은 다양한 이제 작가들과 함께 인상파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인이 바로 이 베르트 모리조입니다. 오르세에 있는 모리조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이 요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모리조의 언니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요람이라는 작품. 모리조가 나중에 외젠과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사실 주제는 실내의 그런 이 가정적인 모습이라든지 혹은 정원의 풍경이라든지 사람이 없는 시골에 있는 이런 들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모리조는 자신의 딸이었던 줄리의 출산을 위해서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항상 이 인상파전에 출품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응은 절대 곱지 않았어요. 비평가들이 그 속에서 이제 여성의 출품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바라보내지 않았었고요. 메리 카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사업가의 딸로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미술 교육을 받다가 여성이 누드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파리로 건너와서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역시나 유복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후원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카셋의 경우에도 역시나 이 여성들의 모습 혹은 이 부르주아의 여인들의 삶에 대한 이제 그림들을 많이 남겼었고요. 이 안에서 드가와 이 마네, 모네와 같은 다양한 인상파 화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이 비평과 인상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메리 카셋과 모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들의 이 입지와 여성들의 지위 자체가 크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모리조와 메리 카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들에게 금지된 장소에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항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했던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 시대 안에서 여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이 혁명가와 같은 인물들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급변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런 많은 비난과 비평 속에서 꿋꿋이 작품 활동을 진행하면서 후원조차 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던 화가들입니다.